제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늦가을 낙엽과 감성을 느끼게 하는 요즘인데요. 쓸쓸하긴 하지만 즐거운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반가운 때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일상 회복이 중단될지 모를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어렵게 시작한 일상 회복의 여정이 여기에서 멈추기를 바라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연말 사적 모임과 다중 이용시설 이용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준수로 예정된 일상 회복을 지켜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힘차게 시작합니다. 전북 지역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한 목욕탕을 연결거리로 4명이 추가 감염돼 관련 확진자가 20명이 됐습니다. 정읍시가 지역 내 한 농업법인이 운영하는 관광농원과 연계해 패러글라이딩장을 만든 가운데 사업 추진 과정에 해당 농업법인과 합의한 협의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호 국민의힘 남원임실 순창 당협위원장이 전북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공정하고 희망 있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국가직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 지원에 나섭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합격생을 대상으로 면접 특강을 운영합니다. 전북 지역 목욕탕과 황토방 등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18일 전주시 한 목욕탕을 연결고리로 4명이 추가 감염돼 관련 확진자가 20명이 됐습니다. 또한 고창 황토방을 매개로 1명이 양성으로 나와 모두 41명으로 늘었습니다. 완주와 부안 요양원에서도 각각 1명과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지난 18일에만 도내에서 2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 전주 9명, 완주 5명, 고창 3명, 익산구와 부안 각 2명 등입니다. 정읍시가 지역 내 한 농업법인이 운영하는 관광농원과 연계한 관광산업을 개발 중이죠? 네, 최근에는 경관도 조망하고 또 패러글라이딩도 즐길 수 있는 시설도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 해당 농업법인 측과 합의한 협의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명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읍의 한 농업법인이 운영하는 관광농원입니다. 이 농원을 따라 난 길을 올라가니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이 나타납니다. 정읍시가 조성한 이 이륙장에서 불과 며칠 전인 지난 토요일 제1회 정읍시장배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열렸습니다. 경관 조망도 있지만 패러글라이딩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0억여 원을 들여 산림 도로도 만들었습니다. 이 일부 도로와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 사업은 관광농원을 운영하는 농업법인 관계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 맺은 협의서가 논란입니다. 정읍시의회 정상철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토지주는 정읍시에 이착륙장 부지 9천여 제곱미터를 2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의 특별한 사정이나 계획이 생기면 정읍시는 다시 시설물을 철거하고 땅을 넘겨줘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합의한 겁니다. 합의를 전제로 한 협의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년, 아니 200년간을 준다고 해놓고도 독소조항을 밑에다 저렇게 달아놔 버렸어요. 이건 일방적으로 주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먼 미래에 언젠가는 도래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다 검토하고 이 계약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아닌 협의서예요. 산림 도로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임도 부분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우리 정읍시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임도를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원의 중앙에는 새로운 길이 나 있고요. 왼쪽 부분에 기존의 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중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해당 사안을 검토해 토지주와 협의를 거쳐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전북도는 해당 관광농원 관련 감사에서 인가와 산림도로 등에 대한 행정 처리가 부적정했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관광농원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김용호 국민의힘 남원 임실 순창 당협위원장이 전북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정하고 희망 있는 전북을 만들겠다며 청년의 취업과 창업이 쉽고 기업 경영이 편한 전북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복지 정책으로 따뜻한 전북을 만들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해온 김 위원장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고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바 있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국가직 공무원 합격 지원에 나섭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세 차례에 걸쳐 면접 특강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강 대상은 올해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에 합격한 18명의 학생들입니다. 도교육청은 개별 면접과제 작성과 발표 등 맞춤형 면접 특강 후 최종 실전 모의 면접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순서는 전북 지역 안전 사건 사고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북 소방본부 119 안전브리핑 조유진 홍보 담당이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소방 119 안전브리핑 조유진입니다. 최근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덕진구 팔복동의 한 공장에서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1층 공장에서는 불꽃과 검은 연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불로 소방서 추산 3억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용접 시에는 주위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고 소화기를 비치하셔야 하겠습니다. 최근 정읍 덕천면 돈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근로자 1명이 전신 2도의 화상을 입는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전북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김제 만경에서 트럭, SUV 차량 등 3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이 숨지는 등 총 13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졸음, 과속운전, 앞차와의 간격유지 위반 등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 등 인명피해를 높일 수 있으니 차량을 운전하실 때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1월 안전예보입니다. 본격적인 동절기가 시작되면서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웠던 지난 2일, 무주군 안성면에서는 흙침대 사용 후 전원을 끄지 않고 외출했다가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렇듯 겨울철에는 난방기기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 5년간 도내 난방기기 화재 419건을 분석한 결과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167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 중 불씨가 날려 주변 가연물로 떨어지면서 화재로 이어진 사례가 특히 많았습니다.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을 위해 보일러 주변 2m 이내에 나무 등 가연물을 두지 말며 한꺼번에 너무 많은 나무를 넣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소방이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소방관 찾기 게임 이벤트를 추진합니다. 소방의 날이 있는 11월 한 달간 소방관을 찾아 사진을 찍고 감사 인사를 달아 본인의 SNS 계정에 업로드하는 이벤트인데요. 재미있는 이벤트 참여를 통해 오로지 도민 안전을 생각하며 노력하는 소방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조금은 숨통이 트인 11월입니다. 마음은 느슨하게, 하지만 방역수칙 준수는 더욱 철저하게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 2015년 이후 6년 만에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2천 톤으로 350만 7천 톤이었던 지난해에 비해서 10%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올해 재배 면적도 늘고 또 날씨도 좋아서 쌀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풍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농민들의 근심은 더 깊어졌다고 하죠.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쌀 소비량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 한 사람당 연간 쌀 소비량은 57.7kg, 하루에 겨우 쌀밥 한 공기를 먹는 수준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교 등에서 집단 급식이 줄어든 데다가 1인 가구가 늘면서 쌀밥 먹는 사람이 갈수록 감소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곳간은 넘쳐나는데 쌀값은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 농민들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을 비축함과 동시에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른 상태에서 조금 조정 상태인데 지금 시장을 이렇게 정부에서 물가를 잡으려는 측면에서 이런 쌀을 가지고 지금 쌀이 비싸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은 그게 불만입니다. 농민들도 어느 정도 소득 보장이 돼야 삶을 영위를 하는데 물가가 조금만 들썩이면은 농산물을 가지고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 예로부터 농업은 국가 유지의 근간으로 불렸죠. 풍년에도 웃지 못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정부는 쌀값 안정에 신경을 쓰고 우리 국민들은 쌀 소비를 늘려나가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